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나운서 한영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제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저도 사실 한 190 정도 넘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두 분의 키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이 두 분 다 선수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만 이제는 유소녀들을 또 가르치는데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하경민, 이재목 코치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하경민 이제 코치님이라고 좀 부를게요.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그동안 프로 구단에서 유소년들 지도하면서 또 해설도 하면서 또 계획적으로는 학교 클럽 찾아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를 좀 나름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재목 선수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은퇴하고 나서 이제 같이 유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그 배구 종목이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지금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마 하면서도 많이 재미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배구를 배워볼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조금은 소수 인원으로 그리고 혹은 집에서 이렇게 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좀 이런 팁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유용하게 정보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목, 하경민 이제 코치님과 함께하는 배구 종목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제가 옆에서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더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가지고 질문도 대신해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사실 이제 배구 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언더핸드 토스부터 해서 항상 이것만 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오버핸드와 언더핸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지만 요즘에는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시원한 스파이크와 또 서브에 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재용 코치님 서브 하면은 좀 장점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조금 서브를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좀 어떻게 될까요? 서브는 임팩트가 중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결국 모든 것은 훈련의 답이 있다. 저희가 이 시간이 사실 1시간이면 조금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시범이나 동작을 통해서 조금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시합의 시작 단계인 서브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세팅을 해서 서브를 좀 넣는 동작을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우리 체육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이제 조금 가르치시기만 하시면은 시범을 보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시범을 좀 먼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시범은 이재목 코치님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목 코치님의 서브 시범을 일단 좀 간단하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 날아가는 게 달라요. 지금 정확히 2층에 지금 꽂혔거든요.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옆에서 딱 이제 자세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공을 보낸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우리 시범은 이재목 코치님이 모이셨지만 설명은 우리 하경민 코치님 좀 부탁드릴게요. 서브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처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좀 중심을 줘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을 잘 때리기 위해서는 일단 공을 올리는 이 띄우는 행위 자체를 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토스를 내 앞에 정확한 높이에 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토스를 띄워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팔은 양손 다 이렇게 앞으로 뻗어주면서 기본적으로 오른손이 뒤로 나가는데 이때 중요한 게 아이들 지도하실 때 팔꿈치가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처지지 않고 이 어깨와 맞추면서 이 자세 그리고 이 손바닥 오른손 손바닥의 밑에 이 부분에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은 손바닥으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
그리고 밑에를 때리다가 잘 들어간다 싶을 땐 가운데를 맞추라고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지도하실 때요. 네, 손바닥에. 네. 네. 그래서 팔꿈치를 뒤로 뺐다가 공을 앞으로 띄우는 그 토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을 띄울 때 옆이나 뒤나 앞이 아니라 내 위에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상태로 수직으로 자신의 위에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띄워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이시죠? 띄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이 위치 공의 밑에 부분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게 네. 일단은 손을 뒤로 뻗는 동작에서 어깨보다 좀 아래로 처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처지게 준비를 하다 보면 공을 때릴 때 이 방향이 밑에부터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더 맞추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뒤로 뺀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만 뻗으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할 경우가 드물어지겠죠. 아, 그러면서 그 정확도의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팔꿈치를 조금 이렇게 어깨 위로 그렇죠.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최소한의 동작으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왼발을 앞에 내밀고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네,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두 팔을 뻗어서 뺀 후에 팔꿈치를 뒤로 제낀 다음에 토스를 하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밑에 부분과 공의 밑에 부분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서브를 넣는데 선생님 제가 이 공 토스도 어렵고 서서 이렇게 서브를 넣는 게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서브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다른 유형의 서브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물론 한 손으로 던지기 어려운 친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손으로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핀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리고 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먹을 이렇게 쥔 다음에 이 넓은 부위 주먹 이- 아래쪽이군요. 그렇죠. 예. 이 넓은 부위로 공의 밑에 부분을 임팩트 있게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시범을 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두 손으로 토스하고 그렇죠. 아, 확실히 손바닥으로 임팩트를 줄 때랑 비교했을 때도 공이 날아가는 힘이 전달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몇 번 해보다가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손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서브를 넣을 때 또 이제 언더핸드 유형으로 이제 서브를 좀 넣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2, 3학,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체구도 그렇고 네. 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언더핸드로 많이 넘기기도 하죠. 그 동작도 혹시 살짝 좀 표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왼발을 앞에 내밀고요. 주먹을 넓게 쥐어서 공을 띄우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스럽다 보니까 공을 띄우지 않고 자세를 낮춘 자세에서 이 팔만 뒤로 뺐다가 이 공의 밑에 부분 때려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처음 서서 넣는 서브는 공을 또 올려야 되는 부담, 그리고 두 번째 두 손으로도 역시나 공을 또 올려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힘이 없는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공을 올리는 부담이 있는 학생들도 지금 이 언더핸드 서브는 조금 더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을 띄우지 않고도 공의 밑에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만 준다면 충분히 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 서브가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우님께서는 토스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네요. 손바닥 임팩트 굿이라고 또 남겨주셨고, 우리 체육교사 박현식님께서 2학기에 또 배구 수업이 예정이신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예. 혹시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부정적인 댓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우리 프로 및 국가대표를 다 경험하신 두 코치님도 지금은 또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서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봤는데 이 외에 다음 동작은 좀 어떤 걸 배워보면 좋을까요? 그냥 많은 분들이 토스라고 용어를 알고 계시고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오버핸드 자세, 그다음에 언더핸드 자세를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세를 좀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토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공을 올리는 오버핸드 토스, 언더핸드 토스 이렇게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표현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토스라고 한다면 내 몸 위에서 대부분 이 손동작으로 공을 주고받는 거를 토스라고 하는데 정확한 토스는
우리 팀 공격수에게 네트보다 높게 올려주는 행위를 토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더핸드, 이거는 전부 다 언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언더핸드 자세로 내가 공격수에게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날아오는 서브를 받느냐에 따라서 언더핸드 리시브가 될 수도 있고 언더핸드 토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자세에 대한 구분, 그리고 공을 연결시키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용어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전부 다 패스의 개념 안에 있긴 하지만 토스냐 또 리시브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높낮이도 달라지고 주고받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 학생들 지도하실 때 그 용어부터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언더핸드 자세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네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더핸드 자세는 언더핸드 자세와 오버핸드 자세의 다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가볍게 벌리고 본인이 편한 발이 약간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가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세에서 팔은 앞으로 쭉 뻗어서 이 손을 겹쳐서 엄지손가락을 11자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쭉 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공을 많은 학생들이 이 주먹에 맞추는데 주먹에 맞추면은 공이 정확하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먹 위, 이 손목 시계 차는 부분과 팔꿈치 아래까지 이 부위에 공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이 위치에 지금 이제 공을 맞춰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게 돼서 뭐 손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팔 쪽, 또 어깨 네. 쪽까지 이렇게 올라갈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뭐 상대 서브가 워낙 세거나 아니면 상대 스파크가 워낙 세다 보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데 그때의 목적은 몸의 어느 부분을 맞더라도 내 몸 위로 공을 띄워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언더핸드 자세를 배울 때는 여기에 정확하게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 들으셨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위치에 공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공을 가지고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 방법이 있다고요? 뭐 주고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죠. 네. 그 동작을 한번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던져서 내 앞으로 보내는, 이게 배구가 내 앞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반대에서 공을 던져주고 받는 친구가 제대로 받고 그게 되다 보면 주고받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 동작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뭐 거리는 멀지 않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은 저한테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는, 그리고 하체가 공을 때려줄 때 같이 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굉장히 부드럽게 같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둘이서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혼자서도 이 언더핸드 자세 연습이 가능한가요? 혼자서 언더핸드 분명 가능하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꼭 공이 공중에 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서나 어디서나 벽에 공을 고정시켜 놓고 본인이 가서 그냥 공을 이 맞춰야 되는 부분에 맞추기 연습을 한다면 그 되게 좋은 연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종욱 선수가 혼자서 만약에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자세를 한번 좀, 네, 정면으로 보시고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혼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이 맞추는 부위 각도가 여기서 맞다 보면 공이 앞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혼자서 할 때는 내 위로 이 각도에서 맞고 내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연습이 혼자서는 가장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혼자서 연습을 언더핸드 자세로 하실 때는 앞쪽이라든지 뒤, 이 좌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공을 올릴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개인 컨트롤 훈련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네. 한번 그거를 우리 이재목 선수가, 네. 자,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셨거든요. 아니, 그 고개를 약간 저으신 의미는 뭐예요? 아이, 잘해야 되는데 혹시 실수할까 싶어. 몸이 안 풀렸기 때문에 약간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은 지금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제 흔히 말해서 밑밥을 좀 깔고 이제 하시는데 그 정도는 우리 충분히 양해를 해주실 겁니다. 혼자서 연습할 때 언더핸드 자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와.
야, 역시 이렇게 네. 아니 이렇게 잘하시면서 네, 오랜만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언더핸드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둘이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 오버핸드 자세도 방법은 이제 비슷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방법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오버핸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손 모양인데 이 손 모양이 많은 학생들이 제자리에서 손 모양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고 있다가 막상 공이 오면 뭐 무섭거나 또 그래서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는 공이 잘 가고 안 가고의 그 유무를 떠나서 이 손동작만큼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손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 제가 이쪽으로 때 이렇게 안쪽 세모를 그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내 손이 공을 담는 통이라고 좀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이해를 쉽게 좀 빨리 하더라고요. 아, 내 손이 공을 담는 통이다. 네, 그래서 이 팔꿈치를 올려서 이마 위에서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는 가볍게 벌려주시고요. 이렇게 된다면 내 손이 통이라면 손바닥이 밖으로 나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팔꿈치가 펴졌다가 구부러졌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 손 모양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 공이 어떻게 날아오더라도 지금 이 손 모양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역시나 이 오버핸드 동작을 연습할 때도 아까처럼 이제 공을 던져주는 형태로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하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더핸드와 비슷하고요. 단 오버핸드 동작은 뻗었을 때 손바닥이 퍼지거나 다르게 변형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준비 동작 그대로 앞으로 쭉 갔다가 이 모양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한번 그 동작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언더핸드 동작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버핸드 동작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 준비 자세라든지 하체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확실히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언더핸드 할 때도 공에 닿을 때 다리가 펴졌던 만큼 이 동작도 똑같이 구부려져 있다가 내가 토스 오버핸드 행위를 할 때 다리도 같이 펴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이렇게 쭉 뻗는 손의 동작이 또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한 차례 더 볼게요. 야, 확실히 지금 딱 자세를 보면은 그 안정적으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이 어떻게 날아오더라도 손을 쭉 뻗으면서 그 유지시키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이 손바닥이 닿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은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손바닥은 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손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손바닥과 공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이 오면 또 무서워서 손바닥으로 쳐버리는데 손바닥이 절대 치는 게 아니라 손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제 채팅창에 김재필님께서는 아까 언더핸드 때도 그렇고 지금 오버핸드 때도 바운드를 좀 이용하면은 네네. 우리 조금 바로 하기에 공이 좀 무서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바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제가 여기다 바운드를 시키면 빨리 공 밑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네. 공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키면 이렇게. 그러면 뭐 공이 날아오는 게 약간의 힘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오버핸드.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공 밑으로 빨리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확실히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 그리고 여학생들도 배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공이 이렇게 확실히 얼굴 쪽으로 직접 날아오는 것보다는 바운드가 됐을 때 부담은 덜한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이 서브, 언더핸드, 오버핸드 기본 자세 배우기 대형 모형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DY 초이님의 고민은 우리 학생들이 언더핸드를 받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 올리기조차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스파이크랑 블로킹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공 없이 할 수 있는 움직임, 집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동작으로 일단 우리 배구 하면은 요즘 배구 만화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스파이크 아니겠습니까? 좀 시원하게 한번 좀 때리는 모습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배울 수도 있고요. 보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바로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정확한 스파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스텝과 정확한 점프, 정확한 스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스파이크와 블로킹은 약간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정확한 자세와 함께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처음에 저희가 흔히 늘 3스텝이라고 하는데 자 오른발이 맨 처음에 하나 나오면서 하나 자 왼발 나오면서 둘 마지막 세 번째는 가볍게 빠르게 우리를 흔히 쓰는 표현으로 따당이라고 하는데 따당. 그렇죠. 네. 그러면서 따당과 동시에 점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따당 점프. 이걸 공격 3스텝이라고 합니다. 근데 3스텝 할 때 중요한 건 마지막 따당 하면서 팔이 뒤로 빠져서 팔이 뒤로 빠지는 이유는 점프를 조금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 자, 이거를 한 번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 하나, 둘은 크게 그냥 걸어가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따당과 손동작 여기에 따라서 점프가 많이 되고 또 점프가 앞으로 가고 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지막 이 부분을 학생들 지도하면서 많이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실제로 공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스파이크를 뭐 접목해서 경기를 펼친다든지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스텝을 바탕으로 한번 스파이크를 저희가 한번 좀 눈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벽 쪽으로 향해서 한번. 네. 바로 스텝을 밟고 왔을 때 제가 맞춰서 올리고 때리는 것까지. 네, 때리는 한번, 것까지 네. 한번 저희가 안전하게 네, 벽 쪽으로 네. 한번 네. 이게 또 직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와. 자, 확실히 이렇게 가까이서 좀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이 그 어깨가 좀 이렇게 작아지고 자꾸 움츠러들게 되네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접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빗맞거나 네. 조금 손에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놀이처럼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3스텝 알려주면서 점프까지는 알려드렸는데 이 정확한 스윙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스윙은 아까 서브 칠 때와 비슷하지만 약간은 또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정윤경 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언더핸드 수업 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팔부 위에 좀 멍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건 당연히 괜찮고요. 아, 그 정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당연히 뭐 안 해봤고 몸에 자꾸 반복적으로 맞다 보니까 멍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네. 특별히 뭐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큰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공을 단순히 이제 타격을 하다가 생긴 거라면 괜찮다. 그렇죠. 정확하게 언더핸드를 구사를 했다면 절대 뼈가 부러질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이제는 마지막 동작, 블로킹 동작. 사실 또 이제 많은 스파이크를 통해서 멋진 득점이 나오기도 하는데 또 이 블로킹을 가장 또 잘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 하경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블로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만큼 블로킹은 뭐 상대의 공격을 높은 곳에서 뭐 막아내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학생들을 좀 지도하실 때는 막아내는 것 외에도 내 손을 맞춰서 우리 수비 라인에 수비가 되게 해주는 것도 블로킹의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 동작에 의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블로킹 할 때 다리는 본인 어깨 너비로 가볍게 벌리고요. 무릎은 살짝 바로 언제든지 내가 점프를 할 수 있게 살짝 구부리고 그다음에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진 상태에서 상체는 약간 앞으로 그다음에 손은 내 어깨 넓이만큼 넓게 손바닥이 밖을 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프를 먼저 하실 건데요. 점프를 하고 나서 떨어질 때도 이 동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단 올라갔을 때 팔을 위로 팔꿈치를 쭉 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블로킹은 유일하게
배구 기술 중에 상대가 뭘 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공을 치거나 공중에서 다른 게 행위를 하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쭉 뻗었다가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프만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만. 자, 시작. 그렇죠. 이 상태 처음 준비 자세 그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까지 있으면 자, 일단 점프를 했다 생각하고 팔을 올리면 자, 많은 분들이 여기 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막아내는 게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꺾여버리면 공에 맞으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정확하게 손바닥이 상대 쪽 코트를 바라보고 이 상태로 그대로 쭉 펴졌다가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완벽한 개인 블로킹의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게 우리 리허설 때도 우리 이재목 선수가 이제 점프를 좀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가볍게 뛰셨는데 지금은 단전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직 점프, 썬트를 아주 제대로 좀 뛰셨거든요. 사실이 맞죠? 예.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학교 체육에서 네트가 있는 학교들이 요즘은 또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는 또 스파이크를 때리려고 때렸는데 뭐 조금 빗맞았을 때 오히려 조금 이렇게 손가락이라든지 또는 얼굴에 또 이제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조금 생각했을 때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뭐 손을 들고 블로킹을 하는 거 외에도 또 이렇게 단순히 그냥 점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경기에서도? 일단 점프 행위 자체가 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또 좋기도 하고요. 단 떨어질 때가 되게 중요한데 착지 과정에서 정확하게 떨어져야 부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뭐 점프를 뭐 조금 뛰든 많이 뛰든 좀 착지할 때 좀 많이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손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역시나 또 착지할 때 발목이라든지 무릎 쪽에 올 수 있는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교체육TV님께서는 자세를 지금 따라 하시면서 실제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더 재밌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김재훈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선수들의 배구 훈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러면 이게 사실 선수들이 하는 배구 훈련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네, 좀 어떤 식의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을까요? 기초적인 부분에서요?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뭐 어떤 지금 뭐 블로킹에 관한 뭐 기초 방법을 물어보는 건가요? 기초 기능 훈련. 기초 기능 훈련이 뭐 블로킹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구 전체에서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비유를 하자면 점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훈련. 점프를 늘린다는 거는 뭐 점프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무릎 근육과 발목 또 코어 또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면은 요즘 흔히 들어서 뭐 복근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또 이 복근 훈련이 또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무릎도 하체 또 발목도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많은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복근으로 바탕으로 하는 코어 훈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 예. 그럼 반대로 우리 이재목 선수가 선수 시절에 약간 개인 보강 운동으로 가장 많이 했던 훈련은 좀 어느 부위의 어떤 운동이었어요? 아무래도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부상이 많기 때문에 하체 근육 보강 운동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 이나킴님께서 배구 선수분들의 보강 스트레칭과 보강 근력 훈련을 좀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억이 나는 좀 주요 훈련 방법이나 스트레칭 방법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서로 지금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있었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예. 어느 부위 뭐 어디가 궁금하다고 그냥 차라리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피드백을 일단 우리 김재훈님은 아까 그 기초 기능 훈련에 대해서 남겨주신 거는
하루 훈련 프로그램 순서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터벌로 몇 번 뛰고 투맨, 쓰리맨 해가지고 풀코트로 뛰면서 레이업 슛하고 약간 이런 훈련이 있거든요. 반대로 배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 사이클로 훈련이 좀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시즌, 비시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뭐 시즌 때를 예로 들자면 뭐 기본적으로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빠르게 뛰면서 땀을 살짝 내주고요. 그러고 나서 둘이서 주고받는 맨투맨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팀 전수 훈련을 합니다. 뭐 상대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날도 있고 우리 팀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팀 연습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따로 웨이트 훈련이 또 들어가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좀 확실히 알겠네. 그리고 이제 사인도 약간 맞추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 항상 우리 뒤에 동작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시속공 한번 가보자. 그래 놓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네, 그런 것도 좀 뭔가 연습하고요. 네. 자, 그리고 손가락이나 손목. 그 전에 우리 정윤경 님이 이거는 우리 이재목 선수한테 한 번 더 갈게요. 점프력이 좋아지는 방법 다른 거 말고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점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이거를 우리 성장기 학생들에게 접목을 한다면 점프력을 연습하는데 아니면 좋아지는 방법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점프하는 각도나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력은 그 다음 문제고 보통 점프를 하라고 하면 무릎도 제대로 못 구부리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좀 앉았다가 팔을 상체랑 반동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는 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점프 훈련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윤경님 지금 들으셨죠? 자, 만약에 저한테도 지금, 자, 점프를 뛰어보세요. 제일 높이 뛰어보세요. 그냥 이러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뛰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과 그리고 무릎 충분히 앉으면서 그 반동까지 이용해서 손도 높게 던져주는 약간 이런 동작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말씀 죄송한데 말로만 하니까 저희가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뭐 블로킹과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올바른 자세 한 번만 좀 먼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점프를 하면 스파이크 마지막 동작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예, 농구 선수들도 보면은 높게 점프하기 위해선 뒤로 이렇게 차는 동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굽혀서 상체까지 굽혔다가 같이 쭉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상체까지 굽혔다가 위로 쭉 올라가는 동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점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하경민 코치님은 그러면 선수 시절에 줄넘기, 뭐 쌩쌩이가 아니라 3단 뛰기 뭐 이런 거 좀 하셨나요? 네, 뭐 감독님, 코치님들이 시켜서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성장기 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무게나 뭐 횟수를 많이 하기보다는 정확한 점프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도 먼저 알려주고 그 이후에 무게라든지 횟수라든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중앙으로 좀 모셔가지고, 네, 우리 이종훈 코치님, 네, 이렇게 가운데로 서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궁금증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리고, 해소해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집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 오기 전에 뭔가 집안에서 배구를 활용한 놀이는 뭐가 있을지 그것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별소리님께서는 학교에서는 배구를 2개월에서 3개월 주당 3시간 하는데 수업 이 기간이나 시간에 대해서 우리 코치님으로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간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적은 것 같다, 또는 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된다,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그 배구 기술이 굉장히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내 앞사람한테 주기조차 되게 힘든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2시간 하든 3시간을 하든 집중력,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나 내가 하려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할 바에는 정말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집중해서 1시간이라도 좀 집중해서 한다면은 학생들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실 그 서브라든지 언더핸드 자세, 오버핸드 자세를 말씀해 주셨을 때 오늘 하루 1시간 얘들아 수업이다라고 해서 수업을 할 때 사실은 자, 우리 절반을 나눠서 우리 한쪽 그룹은 언더핸드 자세에 정확히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반대쪽 우리 친구들은 정확히 손가락으로 쭉 뻗으면서 공을 올리는 연습,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조금 지루해질 때쯤 또 거기다 다른 뭐 하나 첨가해 주시고 한다면 아무리 집중력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학생이더라도 그나마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체육교사 박현식님께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개인 배구 훈련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집에서 이 배구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구 공을 가지고 집에서 잘못하다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습니다. 집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구공 또 그리고 집에 있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공, 이 정도 공까지는 괜찮다. 일단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학생들이 많이들 축구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무게는 다르지만 뭐 축구공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축구공도 뭐 집안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조그만한 뭐 탱탱볼 정도 그 정도만 있다면 훈련하는데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그 공이 있다라고 조금 하면요. 전에 뭐 이재목 코치님이 뭐 언더 자세로 혼자 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앉아서도 할 수 있고요. 바닥에 앉아서요? 그렇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동생이나 아니면 형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까 둘이 주고받았듯이 앉아서 있는 이 학생에게 가볍게 던져줘서 나한테 보내기도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체육TV님께서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풍선을 활용해서 스파이크를 연습해도 좋아요. 풍선을 때릴 때 약간 그 파열음을 들을 수도 있고 손목 스냅을 활용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뭐 장난으로 해본 적은 있는데 네. 동작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스파이크는 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또 좀 다르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풍선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재목 코치님 말씀처럼 약간 그 자세를 잡는데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대신 스파이크를 실제 때리는 그 타격감은 공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 5교시님께서 예전에 수요일 5교시 하면은 저는 사실 집에 갔거든요. 4교시까지만 하고 수요일에. 예. 근데 우리 수요일 5교시님, 스파이크 스텝 시에 발 모양 설명을 한번 좀 다시 해주실 수 있냐. 마지막 그 점프 스텝 들어갈 때 발 모양. 자, 이거는 우리 다시 이재목 코치님 오늘 열심히 좀 땀을 좀 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스텝으로 알려드릴 텐데 처음에 1스텝, 2스텝은 그냥 걸어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따당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 따당 들어가면 자, 이 상태죠. 그렇죠. 이게 약간은 옆으로 돌아줘야 이 뛰어오는 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날아가는 게 방지가 돼요. 앞으로만 날아가다 보면 네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대 블로커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멀리 뛰기가 아닌 높이 뛰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이걸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점프를 하지 말고 멈춰서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아가는 걸 방지하고 내 몸은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뭐 멀리 학생들한테 설명하실 때도 마지막은 멀리 뛰기가 아니라 높이 뛰기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우리 이 두 분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배구를 잘 하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고요. 질문이 역시 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진용님께서 배구 수업을 50분 한다고 가정하면 매 시간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루틴처럼 가져가야 할 훈련이나 연습 방법이 꼭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 스트레칭 과정에서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 관절을 약간은 좀 잘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관절이 많이 상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버핸드와 언더핸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배구 종목을 가르친다라고 하시면은 50분의 시간밖에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한 5분에서 10분은 반드시 스트레칭과 언더핸드, 오버핸드 자세를 익힐 수 있는 이 연습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5분에서 10분은 이 관절을 무조건 잘 풀어주시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에 또 언더핸드와 오버핸드 충분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꼭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명 넷이서도 약간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또는 바운드를 한번 일으키면서 이렇게 패스 주고받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 일단은 배구 자체가 바닥에 공이 떨어져 버리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떨어뜨리지 않고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이런 것도 하나 좀 궁금한 게 축구 같은 경우에서는 선수들이 보통 이 시합 전에 몸풀기로 이렇게 장난을 할 때 중앙에 한 6명 모아놓고 가운데서 볼 뺏기 약간 이런 걸 하는데 반대로 농구는 하프라인에서 슛 대결로 내기를 합니다. 배구 선수는 혹시 어떤 걸 경기장에서 좀 많이 하셨었나요? 배구는 뭐 재미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뭐 지금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인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맞추는 건가요? 술래를 놔두고 뭐 둘러싼 친구들이 오버나 언더를 이용해서 패스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스파이크로 안에 있는 술래를 맞추는 그런 뭐 연습 방법 뭐 재밌는 놀이긴 한데 이게 가운데 있는 친구가 좀 세게 맞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울기도 하는데 네. 뭐 그 정도 놀이를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또 기술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자신의 주손을 사용하지 않고 강한 스파이크가 아니라 정말 뭐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반대손으로 때릴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안에 있는 학생들은 그 공을 잡으면은 술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꼭 잡지 않더라도 가볍게 때려줄 정도가 된다면 안에 있는 친구가 오버든 언더든 가볍게 또 받아서 다른 친구에 연결해서 또 받아낼 수 있고 또 이게 주고받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부터 차차 발전을 한다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교체육 TV님께서 배구 용어 질문인데요. 언더 패스와 포어암 패스는 동일한 용어인가요? 아니면은 혹시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언더 패스와 포어암 패스. 지금 포암 패스라는 걸 저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예. 지금 뭐 영어 그냥 단어로만 해석하자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언더 패스 아까 저희가 알려드렸던 언더핸드 자세에서 주고받는 거를 언더 패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맥락이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무비집님께서 집에서 스파이크 연습하기에 좋은 훈련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정답을 알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동생, 네, 이렇게 등짝을,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자, 집에서 스파이크를 좀 이렇게 잘 연습하기에 좋은 훈련. 아까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손목이라든지 스냅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악력기를 좀 활용해서 기초 근력을 좀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집에서 훈련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혼자 할 때 수건을 이용해서 스윙 연습을 똑같이 스윙 연습을 수건으로 이용해서 팔을 펴서 스윙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시, 네, 한번 가운데서 한번 동작을 한 번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수건을 잡고 이렇게 스윙 연습을 팔을 피는 연습으로 수건을 잡고 수건을 던지면서 팔을 피는 연습으로. 예. 그 수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잡고 그냥 스윙 정확한 스윙으로 휘두르는 거죠. 아, 휘두르는 약간 던지는 게 아니라 때리듯이 좀 휘두른다라는 느낌이네요.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건으로 가볍게 때리면서 이 스냅이랑 다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지금 이 수건을 가지고 활용하는 연습 방법은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선수 시절 때도 이 연습법이 좀 도움이 되신 건가요? 네,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에서는 역시나 팔꿈치라든지 손바닥의 방향 그리고 스냅까지 연습을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손목 스냅까지 제대로 들어간다면 수건에서 이게 뭐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그런 소리가 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저희가 이 1시간이라는 종목 안에 그래도 조금은 다양하게 많은 우리 선생님들께 정보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기에도 조금 부족한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번 이 체육교육 축전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실제로라면은 만나 뵙고 우리 선생님들 체험도 해보시고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조금 뭐 마이크가 조금 끊기는 부분도 있었고 화면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신 오늘 소감 한마디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좀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한 이 정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되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속 이제 유소년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재호 코치님은 오늘 또 시범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면서 땀을 많이 흘려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많은 체육 선생님들께 오늘 좀 이렇게 함께한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뜻깊었던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배구 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뜻깊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저희가 또 초대를 하면은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저희가 작전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배구 두 명의 이재능 코치님입니다. 하경민, 이재모 코치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배구 종목에 대해서 팁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족이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저희는 또 계속해서 이 두 분을 좀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배구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농구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